편입 좀 하도록 할까요? 4,650원. KF입니다. KF인데 이 회사 한번 보겠습니다. 이 회사를 좀 보기 전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봤는데 기업을 자동차 이걸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자동차 그린뉴딜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이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 회사가 얼마에 매도됐는지 대주주가 변경이 됐거든요. 근데 한 주당 가액이 7,630원. 522만 주. 한 주당 가격이요. 이거 이상하죠. 지금 가격이 4,000원대인데 한 주당 가격이 7,630원, 거의 더블에 가까운 가격. 그죠? 어느 회사가 대주주가 다 팔았습니다. 어느 회사가 인수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템퍼스 인베스트먼트. 자산운용사죠. 그러면 왜 인수를 했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유가 있을 건데, 그러면 이 화면을 좀 보도록 할까요? 이 KF의 전자다트에 들어가 보시면 보다가 들여다 보니까 이 KF의 투자증권, KF 인베스트먼트도 있고요. KF 증권도 있습니다. 그죠? KF 증권인데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819억. KF만 해도 한 200억이 넘어가거든요. 지금 시총이 얼마입니까? 1,000억대 좀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예치금이 468억인데 유가증권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증권 유가증권인데 화면을 좀 더 키워볼게요. 1조 3,400억. 1조 3,400억이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총 합쳐보니까 2조 정도 됩니다. 어찌됐든 대출 채권, 유가증권, 현금 예치금까지 해서 2조 정도가 돼요. 그래서 왜 템퍼스 인베스트먼트가 왜 인수를 7,000원, 8,000원 정도 주고 인수를 했는지 여기에 답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에는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기업의 본질은 제가 넘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F입니다. KF 이름이 좀 독특하죠? KF입니다. KF인데요. 아까 제가 이제 그 M&A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더블에 가까운 이게 이 회사가 자동차 그리고 중공업, 자동차 중공업에 들어가는 핵심 게 뭐예요? 엔진이죠. 엔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즉 뭡니까? 실린더 라이너입니다. 제가 실린더 라이너인데 이걸 한 몇 년 정도, 한 30년 정도 한 우물만 팠더라고요. 우물을 팠는데 30년 정도 팠습니다. 안 나오는 물도 나오긴 해요, 진짜. 30년 정도 팠는데 30년 파다 보니까 이 회사가 영업이익이 꽤 나오는 회사예요. 150억에서 200억 사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죠? 쉽지 않아요. 이렇게 지금 이거 기업도 우리나라에 들어보면 이렇게 작은 기업들이 영업이익들이 100억이 넘어가는 회사가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죠? 그래서 상당히 근데 2천억대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까지 3,500억대, 올해 한 4천억대를 충분히 돌파할 것으로 보이고요. 성장성 상당히 좋죠. 그리고 수출이 있는데 내수하고 수출을 두 가지 가져가고 있습니다. 내수가 한 70%, 그죠? 그리고 수출이 한 30%인데 수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어디다 수출을 하는 건지. 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현재 중국과 그리고 일본 그리고 유럽의 엔진 빌더 조선에 필요한 실린더 라이너인데요. 여기에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를 통해서 당사의 제품을 또 공급하고 있냐면 지금 현대차 잘 나가잖아요. 현대이아,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기아차, 현대차 잘 나가지 시장의 중심에 대장주잖아요. 현대글로비스를 통해서 현대글로비스 글로벌 서비스를 통해서 전 세계 AS 시장에 대해서 당사 제품을 공급하고 있어요. 이게 보니까 엔진에 이게 소모성 고가 제품입니다. 자동차는 그죠? 고가 제품인데 이게 매년 얼마 정도냐면 5년에서 7년 정도는 교체를 해줘야 돼요. 그죠? 5년에서 7년 정도는. 그래서 당사의 매출 수량의 한 35%가 해외 교체형 제품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통 대형 엔진은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대형 엔진 같은 경우는 통상 5개에서 14개. 우리 보통 이제 5기통까지 6기통까지 나왔죠. 엔진이. 보통 5기통에서 14기통. 이게 14기통까지 5개에서 14개 정도 이 실린더 라이너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고가의 소모성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주기마다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PBR 0.8에서 영업이익 하는 회사 150억에서 200억 하는 회사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 이건 기업의 펀더멘탈적인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디에서냐? 템퍼스 인베스트먼트에서. 그러니까 카카오가 바로 투자증권을 인수하면서 증권업계 핀테크에 진출한다. 뭡니까? 용이 날개를 다는 거리죠. 그래서 왜 저는 이렇게 7,630원을 주고 이 엄청난 400억이 넘는 회사를 인수했을까? 답은 여기 있었습니다. 이제 KF 투자증권은 템플턴 자산운용사가 인수를 했기 때문에 템퍼스 인베스트가 인수했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에서도 아마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저는 KF를 제가 편입했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KF가 제가 이제 그 9월 달에 제 지분 싸움 때문에 한번 여기서 말씀드려갖고 이제 명절 한번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좀 알고 있는데 네.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사실 그 창업주가 이제 그 이대주주한테 지분 넘기면서 적대적 M&A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분 싸움 때문에 주가 좀 많이 올라갔었고 지금 좀 빠지는 상황인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그 지분 싸움이 제가 보니까 아직도 좀 비슷하거든요. 이게 좀 끝난 건지가 궁금하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해주신 그 KF 투자증권이 이제 그 상장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KF가 올라간다면은 그 상장 이슈가 좀 나와줘야 예. 좀 시장에서 좀 시원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와 관련된 것도 좀 같이 좀 물어볼게요. 네, 소송도 지금 좀 몇 번 경영권 관련해서 주식은 양도했는데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채권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크게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뭐 그런 뭐 경영권이 뭐 바뀌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거 오기 전에 한번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크게 그런 이슈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정리하는 수순인 것 같아요. 경영권 넘어가는 과정에서 소액 주주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상장 보니까 이 회사 지배 구조를 보니까 꽤 있더라고요. 사모펀드사도 있고 이제 인베스트 지하에서 이렇게 계열사가 있는데 아까 KF 증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2조 정도 이제 됐을자리 총 다 합쳐서 그리고 유가증권에서 한 1조 3천억 정도 됐었는데 이 KF 증권 이에 KF 인베스트먼트가 있습니다. 저는 상장을 하게 되면 KF 인베스트먼트가 여기 지분을 100%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되게 많이 가지고 있더라 하여튼간 100%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KF 인베스트를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KF 증권보다. 근데 DSC 인베스트먼트 뭐 TS 인베스트먼트 지금 오는 창투사 종목들 좋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투자나 이런 것들이 다 사모펀드 요즘 보시게 되면 부동산이든 증권이든 건물이든 해외 대체든 이런 부분들이 투자를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계속 추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만들고 그린이들 태양광 수소경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를 통해서 가거든요. 인베스트먼트랑. 그렇죠? 그쪽에 가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장은 KF 증권에 정확한 일정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KF라는 회사는 상당히 그 지배구조에 이해 있는 회사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만약에 이슈가 더 나와서 한번 이슈가 이제 또 나오게 된다면 상한가 한두 방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니까 이게 하나 딱 생각나더라고요. 카카오가 바로 투자증권을 인수했던 이유. 그래서 템퍼스 인베스트먼트는 이걸 보고 인수하지 않았나. 물론 당연히 상장 날짜는 모르겠지만 상장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목표가는 5,400원, 선절가는 4,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